이번 시간에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만 주변을 보면 그다지 행복한 부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마지못해 살거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부부싸움에는 엄밀하게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지나친 부부싸움은 결국 이혼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 해 평균 결혼하는 신혼부부 중 3분의 1가량이 이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결혼하는데 그리 현명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부부관계를 이기적인 소유관계로 착각하여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성욕과 종족보전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춘이 되면 이성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은 이성에 대한 강한 소유욕으로 발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그렇게 잘 대해주다가도 결혼하여 소유하고 만족하는 순간 쾌락 뒤에 오는 허탈감처럼 상대에게 관심이 멀어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죠. 특히 포유동물의 수컷 본능처럼 외연을 확장하려는 남자에게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결혼하여 어느 정도 성적인 만족을 하는 순간 서로가 민낯을 보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즐거움은 길어야 2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결혼은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위한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혈통을 보존하려는 남녀 간의 신성한 결합입니다. 그러니 부부는 결코 소유관계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결합이 아니고 대를 잇기 위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초적 기초가 되는 훌륭한 가정을 거느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 살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져 서로가 조화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많으니 그만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상냥한 말투와 다정다감한 대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상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에게 건네는 거친 말투는 상대를 자기중심적 소유관계로 착각하여 물건 다루듯 상대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모욕하는 듯한 거친 말은 미움과 증오를 낳아 언제나 싸움의 도화선이 되고 이별의 아픔을 낳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법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상냥한 어조에서는 싸움이 날 일이 없지만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거친 말이 오가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맙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거친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 소유관계로 착각하여 상대에게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친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TV의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을 보면 서로 화해가 불가능한 것 같은 부부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대화를 통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부부간에도 냉정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임으로 하는 부부간의 대화는 외과 수술과 같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도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 서로가 만났지만 아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정에 속아 그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흔히 술, 도박, 여자를 밝히는 남자를 만나거나 바람기 있고 허영심 많고 사치한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인생을 꼬일 대로 꼬이게 만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해야 하며 결혼할 때는 더욱 신중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의 감정이 흐르더라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여 사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과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혼의 기준이지만 그것이 자칫 불행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의 인간성과 생활습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불행한 결혼이 됩니다. 분명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행을 몰고 올 사람임에도 사랑에 너무 빠진 나머지 결혼을 한다면 남은 삶이 얼마든지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과감히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 짠 사람,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 서너지가 없거나 폭력적인 사람,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과는 처음부터 사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을 몰고 올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삶의 지혜 중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파탄이 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에 반해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아는 바보를 알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말아야 한다. 바보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바보가 된다. 바보인 줄 알면서도 멀리하지 못한다면 더욱더 큰 바보가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위험하며 신뢰 관계에서는 치명적이다. 더욱이 훌륭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성에서 출발하지만 그 감성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서 그렇듯 이기적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상대를 놀이개로 생각하거나 하인 취급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상대를 질식시키는 자살행위입니다. 부부는 세상의 고난과 외로움을 함께할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다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더욱 애지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일리 프롬도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객관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고 내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자, 여러분도 서로가 어울리는 한 쌍이 되기 위해 감성과 이성이 어울려 적절한 조화를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울림의 철학은 감성과 이성의 절묘한 조화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